안녕하십니까. 압구정 부장들 양부장. 노부장입니다. 11호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월에 발표된 부동산 기대심리 지수에 따르면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향후 우상향할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고, 일부 한강벨트 라인을 따라 인기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비중이 급증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세에 있는 등 전월세 시장이 앞으로 크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난 11호 대책의 효과가 이미 약발을 다 한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11호 대책과 관련하여 규제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바뀌는 또 주의해야 되는 점을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중도금 이주비 대출과 관련한 규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노 부장님, 지난번 정부 대책 발표에서 정비사업 내 중도금 이주비 대출과 관련한 규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중도금, 이주비 대출을 취급할 때 LTV를 무주택자는 40%, 유주택자는 0%로 제한을 걸었고, 규제지역 내에서 이미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이유로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의 구입이 불가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나온 대출 자금이 갭 투자 등 다른 주택의 구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만약에 규제지역 재건축 현장에서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 철거를 위하여 공사기간 동안 거주할 다른 집을 구해야 할 텐데, 중도금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 거주할 집을 매수하지 못하고 전월세로만 살아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1호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을 받더라도 공사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구입해서 살다가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체주택을 팔았을 때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11호 대책 후에는 중도금 이주비 대출을 받을 경우 대체주택 구입도 불가하고 예전과 같은 양도세 비과세 특례도 받을 수 없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대체주택을 구입한 후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중도금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철거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임시로 거처할 집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자금입니다. 특히 강남의 경우 그 돈이 만만치 않아서 이주비 대출을 반드시 받아야 정비 사업 전체의 속도가 지연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고 종전처럼 대체주택을 구입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초합원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을 경과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에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종전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 기간 중 거주할 목적으로 임시로 취득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구역 내 종전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 시점에서 그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해주는 거고, 대체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아니라 나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해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노부장님,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요건은 대략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전주택, 즉 정비사업구역 내 노후주택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승계조합원이 아니라 원조합원만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체주택의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반드시 대체주택에 1년 이상 세대원 전체가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고요. 다섯 번째, 정비사업이 끝나고 준공 후 3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에 세대원 전원이 입주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대체주택의 매도는 신규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운 것 같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경우 이러한 대체주택 비과세 제도를 이용하면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준공까지 주택 두 채의 상승분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통상 사업시행 인가부터 준공까지 8년 내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준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매도한다고 했을 때 최소 10년 이상의 비과세 기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투자 기간 동안 시세 상승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합법적으로 그 투자 이익을 고스란히 취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투자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투자 가치가 높은 주택을 대체주택으로 고른다면 또 하나의 비과세 수익원을 확보하는 셈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세법이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장기 비과세 투자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11호 대책으로 인해서 활용할 수 없다고 하니 안타깝네요. 결국 이주비 대출과 대체주택 취득은 둘 다 취할 수 없는 선택의 영역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11호 규제지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는 단지의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을 포기하고 대체주택 투자를 선택하거나 이주비 대출을 받고 절세 전략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5년 재당첨 금지와 같은 규제 내용은 이번 대책 발표로 신규 편입된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법률 적용으로 인한 행위 제한이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체주택 매입 금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처분으로 정부에서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요? 단순히 세금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택 매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이주비 대출이 꼭 필요한 조합원은 대체주택을 매입할 수 없고 전세나 월세로 이주해야 합니다. 다만 11호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대체주택 취득이 여전히 가능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시점이 중요하죠. 오늘 정부의 강력한 11호 대책으로 기존에는 혜택이었지만 이제는 이주비 대출과 양립할 수 없는 조합원들의 대체주택 비과세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관리처분 인가가 이루어지면 조합에서 나누어주는 이주비 대출에 대하여 그 의미를 미리 살펴보고 이러한 규제들이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